안녕하세요. 정성호TV의 정성호입니다. 저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주차 관제 시스템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6월 16일부터 시작해서 7월 초에 마감하거나 또는 6월 말까지 2주 안에 셋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AJ 파킹과 협업을 통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설계 단계부터 관제 시스템이 들어가게 넣었으나 폭이 너무 작아서 다 리젝을 맞았습니다. 또 신축한 이후 약 2년 동안 관제를 넣으려고 해도 다 안 되다가 마지막에 성공했습니다. 관제를 통한 건물의 안전, 전기료의 절감, 또 그리고 보안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함으로 인하여 이제 건물이 완성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2년간의 노력 또는 2016년부터 시작한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의 활용 전점은 주차 관제 시스템의 완비였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주로 하려고 했던 정성호 TV가 좀 늦어진 것도 있고요. 6월 말에 끝나서 이제 7월 3일 메인 헤드라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재등판하면서 한강변 스카이라인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을 스카이라인 또는 한강변 르네상스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은마아파트,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 및 8개 지구 단위 아파트 단지와 압구정동 5개 지구 단지를 돌면서 주민과의 청문회를 통한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아무리 저금리, 이동성의 팽창, 또 집값의 급격한 상승이 있다 해도 저출산과 인구의 축소로 인해서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또 경제의 팽창이 늘어난다 해도 서울의 아파트 값이 끝모르고 오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명박 시대처럼 뉴타운 개발이나 다른 신도시의 공급이 활성화된다면 아파트 값은 금방 잡힐 수가 있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만 많고 공급이 없음으로 인하여 집값 자체를 잡을 수 없는 것이 한계점에 봉착되어 있으나 언젠가는 집을 더 짓고 공급한다면 값은 잡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한강변 스카이라인 대전환은 좋은 공급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되어 있고 또 서울의 위상에 맞게 스카이라인을 재정비하는, 즉 맨하탄과 같은 고층 아파트나 빌딩들이 더 늘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21년 1분기에 80만 대 이상 판매함으로써 미국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9년에 64만 대, 20년에 54만 대의 미국 총 판매량을 21년 1분기와 2분기, 즉 반년 만에 8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 더 판다면 160만 대 이상 어마어마한 숫자를 미국에서 판매한다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나 기타 차량 관련돼서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되어 있고, 전기차의 최대 수혜주는 현대차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배터리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각하는 포스코 케미칼과 배터리 생산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한국의 전기차 완성차를 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가 더 올라가고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X A, B, C, D 라인이 수도권 집값의 상승 촉매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을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에 대한 환상을 갖는다는 것은 좀 더 무모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집은 팔지 말아야겠지만 추격 매수를 한다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저출산과 경제활동의 위축, 더블 딥의 공포가 상존하는 코비드-19 위기상에서는 좀 더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창립 100년, 즉 2021년 7월 1일이 공산당 창립 10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5억 4천에서 21년에 14억 1천이 되었고요. 약 2.6배 증가했고, 그리고 매출로 보면 GDP를 보면 국내 총생산은 679억에서 101조 101.6조로 약 1,500배의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출은 11.3억에서 4.6조, 약 4,600배, 거의 5,000배의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애환 보유고는 1.3억 달러에서 3.2조 달러, 어마어마한 애환 보유고를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은 14억의 인구를 1억도 안 되는 9,200만 명의 공산당원이 500만 개의 거미줄 같은 조직을 통해서 공산당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1인의 시진핑과 정치국 상무위원 7인, 그리고 정치국 의원이 25인, 중앙의원이 370명, 전국 대표의원이 2280명, 그리고 지금 말하는 공산당원이 9,200만 명, 인구는 14억. 즉 이러한 피라미드 조직을 통해서 공산당원을 통한 중국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한번 싸워볼 수 있다. 중국에 도전하는 자는 머리를 깨트려서라도 응징하겠다는 시진핑의 연설은 곧 전 세계의 화두 또는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린 시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강국에서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신문 기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카카오뱅크, 클랩톤, 시젠, 골프존 등 코비드-19 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폭증으로 인하여 눈여겨볼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면에는 황혼이혼이 또는 황혼이혼을 원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 50세, 60세, 70세의 주 경제 주체들이 60년대, 50년대, 60년대생 또는 많게는 70년대생 남성들이 이제 가족을 부양하는 어려움에서 또는 자기가 원하는 제2의 삶을 원해서 남성들이 황혼 이혼을 원하고 있다라는 씁쓸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했고 또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거나 유럽이나 출장 또는 기타 선진국을 봤을 때 결혼을 두세 번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도 선진국이 되었고 이러한 결혼 문화는 빠르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 인간 존엄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평등 플러스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약, 종교, 그리고 도박이라고 합니다. 도박, 마약, 종교에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러한 황혼과 관련된 이혼이 늘어나는 것은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도박에 빠지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종교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성도 여성을 조심해야 되고 여성도 남성을 조심해야 되는 것과 똑같이 다양한 인생을 살다 보면 조심해야 할 게 많은데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러한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호텔의 위기가 다가왔다. 코비드-19과 관련돼서 서울에 있는 대다수의 호텔이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기존의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호텔을 하고 계신데 서울에 있는 호텔이 대부분 망하고 있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호텔이 그나마 대기업에서 투자를 또는 죽은 자 살려주듯이 좀 더 도와줘서 생존을 버티고 있으나 일반인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호텔은 대부분 다 망했다고 합니다. 좀 씁쓸한 얘기 같습니다. 특히 힐튼, 남산 힐튼이나 또는 반포에 있는 쉐라톤 팰리스 호텔 또는 크라운, 용산에 있는 크라운 호텔들이 이미 새로운 주인을 찾았거나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울 한복판에 있는 노린자 땅, 호텔을 주거나 오피스 또는 기타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더 많은 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호텔 땅은 노린자 중에 노린자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용산에 있는 크라운 호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좀 더 돈이 있었다면 분명히 컨소시엄을 통해서 여기를 매입해서 개발을 했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사 중에 제주의 해군 기지를 확대 육성해야 된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중에 해양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완충 지역에 제주도가 있고 제주의 해군 기지를 미국 해군 기지를 더 유치하고 늘려서 해상 강국으로 또는 한국의 국방 안전을 위해서 제주 해군 기지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웹툰 한국의 게임, 즉 한국의 웹툰이나 게임에서 이러한 유명한 게임이 드라마나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제2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디즈니가 성공한 영화나 만화나 기타 많은 영상물에서 새로운 매출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이 전 세계가 K-컬처에 홀릭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K-뷰티, K-바이오, K-게임, K-컨텐츠 관련된 비즈니스를 더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웹툰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라서 환타지를 통한 많은 내용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면서 환타지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영역이 열리고 있고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돈만 벌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업에 접하고 다양한 음식과 다양한 곳을 여행하면서 더 넓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웹툰이나 게임을 통한
전 세계 국민들을 홀리고 있는 한국의 컨텐츠 사업을 더 육성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